위급한 상황에서 수혈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 행위로 인식돼 왔죠. 하지만 허술한 혈액 관리와 수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수혈 치료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혈의 진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혈은 수술이나 다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본격적인 의료 행위가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 수혈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7세기에 심장의 고동으로 혈액이 전신을 순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류는 헌혈과 수혈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후 동물의 혈액을 수혈하는 과정을 거쳐 19세기에는 적극적으로 사람 간의 수혈을 실험하는데요. 그 결과 20세기에는 ABO 혈액형을 발견하게 되고 수혈에 대한 부작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이 현대의학에서 수혈을 표준 치료법의 하나로 만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계속돼 온 건데 우리나라에는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건가요? 네, 1937년 혈액형과 혈액응고 방지제가 개발되고 미국 시카고에 혈액은행이 생기면서 수혈이 보편화되는데요.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때 수혈이라는 치료 방법이 나타납니다. 당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채혈된 혈액이 미국군과 한국군에게 사용된 건데요. 이후 1952년 군인들에게 수혈용 혈액을 제공하기 위해 해군의 혈액은행이 만들어지고 육군 병원에 수혈부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수혈 치료라는 보편적인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수혈 치료가 보편화되고 의료 행위도 발전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혈에 대한 부작용이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혈에 대한 부작용 문제는 수혈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수혈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수와 같다는 수혈,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수혈의 또 다른 모습,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리뼈 접합 수술을 앞둔 환자 박성호 씨. 수술 동의서와 함께 내밀어진 수혈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수혈 동의서에는 수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작용이 적혀 있습니다. 발열, 오한, 구토와 알레르기, 호흡곤란과 폐 손상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의심 없이 수혈을 받는데 의사가 좋다는 대로 해야죠. 제가 모르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받아들여야겠죠. 수술의 수혈은 당연한 것이고 수혈 없이는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환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권하면은 그걸 한번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수혈이 필요한지, 어떤 혈액이 사용될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환자나 가족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혈은 의학의 발전으로 이뤄낸 안전한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식돼 왔습니다. 가끔씩 보도되는 부작용도 그저 운이 없어 환자가 사망했다고 치부할 뿐 수혈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다른 수혈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기저질환에 의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새 감염성 질환만 배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온 수혈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혈이 그 자체로 인체에 득이 아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온 문제는 혈액 속 적혈구의 변형. 헌혈된 피는 검사를 한 뒤 그대로 보관하는 전혈과 성분에 따라 혈장과 적혈구, 혈소판으로 나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관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붉은색 납작한 원반 모양의 혈액세포로 혈관을 통해 전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 밖으로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응집하고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팩에 저장된 적혈구의 시간에 따른 모양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체혈된 직후 적혈구의 모양은 동그란 원형을 유지한 반면 14일이 지나자 원형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서로 엉겨붙습니다. 42일 후에는 적혈구의 원래 모양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는 환자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손상된 적혈구가 인체에 들어오면 혈액순환 장애는 물론 면역 체계의 기능 저하까지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체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혈액은 안전할까? 수혈 전 모세혈관의 모습입니다. 혈관 속에서 적혈구가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혈을 한 이후 혈관을 살펴보면 적혈구의 움직임이 마치 정체된 고속도로처럼 뚝뚝 끊어집니다.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적혈구는 그 기능이 좋기 때문에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적혈구가 들어왔을 때 저장된 다른 사람의 적혈구가 들어왔을 때 그 적혈구는 그 한마디로 그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량품 적혈구란 말이에요. 실제로 2009년 발표된 미국의 한 의료학술지에 따르면 수혈을 받지 않은 암 환자의 경우 수혈을 받은 암 환자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혈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는 가능성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암 환자는 예후까지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합병증도 증가시키는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감염의 우려라든가 면역학적인 그런 반응 거기에 더해서 암 환자는 궁극적으로 암의 그 예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수혈은 어떤 피를 쓰더라도 환자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뀐 거예요. 정말 혈액은 그렇다면 좋은 치료 방법인가? 이걸 봤더니 혈액이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니더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수혈 그 자체가 아무리 그 관리를 잘하더라도 수혈 그 자체가 수술 후 인간의 그 치료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 의료 현장의 현실은 이 같은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가 내린 수혈 가이드라인은 혈색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색소가 7g/데시리터 이하일 경우에만 수혈을 처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 기준이 지켜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나 통계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드라인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의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수혈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7일이다 8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의사가 판단할 일이거든.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은 우리들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 그건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이제 권고 수준이지. 수술보다 위험할 수 있는 수혈. 수술 뒤 원인 모르게 사망하는 사고의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수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해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요. 정말 무조건적인 수혈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해외 경우 어떻습니까? 수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수혈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무수혈 치료센터나 독립된 환자 혈액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체계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병원들에게 환자의 수술 전 빈혈 관리를 포함한 혈액 보존 방식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요. 정규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환자는 사전에 입원 전 진료소를 방문해 신체 진찰과 혈액 검사, 심전도 등 평가를 받고 수혈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 혈액 및 혈액 성분 사용에 대한 임상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해 혈액이 적합하게 처방되고 안전하게 수혈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체계적인 혈액관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의 수혈 사업은 제자리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묻지마 수혈을 자제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수혈의 허와시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보다 나은 치료법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